아이고, 이게 매수 타점이 오늘 좋았습니다. 보여드리면 그저께 3월 23일 날에 13,260원에 233주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오늘 15,420원에 또 200주 정도 들어갔는데 종가를 16,450원에 찍어버렸습니다. 맨날 그냥 꼼짝없이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것만 영상 찍다가 되게 타점이 잘 나왔습니다. 유비쿼스 종목 한번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됐는지 이 종목 좀 설명 좀 드리고 시황 분석하고 뉴스 좀 보면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하며 주식하는 소은파파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둘 다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그런 거를 딴다고 해서 꼭 수익이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 타점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종목 설명, 시황 설명 한번 가볼게요. 지수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상방 50, 횡보 50, 그리고 하락 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락은 왜 0이냐? 그 유난히 하는 것처럼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예측하는 건데 저는 트럼프는 협상가라고 생각해요.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고 자신이 기업가일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좋은 성과를 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고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손해보는 짓은 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어떤 본인이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 가는 데에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정말 이란을 타격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한 달 휴전 선언이 확정인가요? 확정인지 뭐 루머인지 아무튼 거의 확정인 걸로 제가 지금 뭐 기사를 일단 읽었는데 차트 분석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일단 박스권에서 이렇게 갇힐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네, 떨어질 때. 그리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저점을 터치를 했고요. 그래서 하중 저점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음봉인 게 사실 기분이 되게 안 좋긴 해요. 그렇지만 어제 밑꼬리를 강력하게 달았고, 근데 오늘도 밑꼬리 달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단부에 사실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수가 머무르면 어떻게 되냐? 종목 장세가 펼쳐집니다. 특히 작은 종목들, 코스닥, 코스피, 그리고 뭐 물론 뭐 방산 같은 거는 대형주지만 이제 움직인 면이 있지만 그런 건 또 전쟁이랑 관련돼 있는 이슈다 보니까 좀 엮여서 움직인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빠지진 않는다. 그리고 반도체도 실적이 지금 계속 높아져요. 그러니까 노무라증권 거 뭐 보면 미쳤던데 완전히 뭐 내년에 무슨 3500조를 번대요. 삼성전자가 뭐 그런 얘기 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거 나올 때가 이제 피크다 뭐 이렇게 또 비꼬아가지고 하는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 사실 그런 얘기는 여기 한 3000 올라올 때도 있었고 4천에서 여기 머뭇거릴 때도 있었고 계속 있었어요. 그렇게 조롱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 진짜 매크로의 시황을 저와 함께 뉴스플로우 따라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네가 얼마나 잘 따라간다고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말한 대로 되고 있죠. 요 어려운 장에서 상당히 잘 대응하고 있다. 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 영상 올리는 거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상당히 잘 대응하고 있는 편이고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천천히 강한 종목으로 주도 종목으로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좋겠다. 요 정도 시황 설명 드리고요. 뭐 코스닥까지는 얘기 안 하고 코스닥도 비슷해요. 네. 그래서 뉴스 플로우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철석같이 믿었는데 15%나 폭락한 금의 배신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금 같은 거, 원유 같은 거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텐데 특히 원유 요새 뭐 레버리지 한다고 그러는데 원자재가 원래 환율 이런 거가 난이도 끝판왕입니다. FX 마진 거래 이런 거가 정말 전 세계의 그 어떤 투기꾼들이 모여있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 수익 안 나신다고 그런 데 가시면은 특히 초급에서 타다가 잘 안 되는데 이러고 상급 가는 거랑 똑같은 거로 저는 보고요. 사실 그런 데가 훨씬 어렵습니다. 예. 선물 옵션 시장 같은 것도 뭐 임변 TV 뭐 그런 분 말 들어보니까 뭐 저도 선물 옵션을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 주식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만회하려고 선물 옵션을 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하거든요. 사실 주식으로 수익 나면 뭐하러 하나요? 그러니까 1년에 금리 4% 주는데 주식 해가지고 뭐 하루에도 3, 4% 벌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이 변동성이 위험성 그런 거 최고 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저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제 금을 사는 거지 금을 가지고서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는 정말 아니다. 금, 채권, 주식, 현금 뭐 이렇게 해서 뭐 레이달리오 뭐 포트폴리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살 수 있겠죠. 제가 마치 코인
이제 말 그대로 쳐물려도 그냥 꼭 버티고 앉아있는 것처럼 금도 15% 떨어지면은 예, 또 이제 뭐 밸런스 조정하시면서 주식에서 수익 난 거 요새 현금으로 두긴 아깝고 금 많이 떨어졌다니까 금 좀 사볼까 해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조정하시면서 금을 살 수 있는 거지. 예, 그런 관점에서 뭐 금 지금 매수하시는 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금씩 하시는 거고, 스페이스X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HVM, 세트랙 I, 스피어는 얼마 전에 종목 영상도 찍었고요. 그래서 스페이스X는 이번 주에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상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상장 절차를 한다고 하는데 우주항공주가 그래서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 끝나면 복구 수혜주는 이렇게 돼 있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것도 사실 변압기 주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재건 섹터에 속하는 거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렇게 재건 테마가 있어요. 막 한미글로벌 요새도 좋고 뭐 이런데 그런 종목들 체크해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다 섹터가 돼서 이 관련된 섹터가 동시에 그로 액션 하면서 올라갈 때 그게 주도 섹터가 되는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다 차트 모양이 좋고 그 중에서 대장이 누구지? 그리고 저평가된 애는 누구지? 해서 한 2종목, 3종목 정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 주도 섹터라는 거는 꽤 긴 흐름으로 가거든요. 적어도 몇 개월은 가거든요. 그런 흐름을 보고서 포트폴리오 좀 조정하시고, 그리고 현금 비중 확보해놨던 걸로 그럴 때 이제 사시고 좀 수익 내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흐름 보는 건 중요하시고요. 코스피랠리의 ETF 수익률 1위부터 5위까지 국내 원자력 반도체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랑 원자력. 올해 1분기 1월부터 3월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장이 꺾이지 않으면 뭐 1년 내내도 갈 수 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 내후년까지 좋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 진짜 하이닉스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럴 때 투자자로서 이런 거 나올 때가 또 고점이야. 뭐 이럴 때 팔아야 돼. 뭐 이렇게 또 비꼬시는 분들이 또 막 제 영상 댓글에는 안 달리지만 저기 어디 뭐 이제 유명하신 분들 가면 댓글에 막 그런 조롱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 뭐 하루 떨어지면 그런 거 댓글 올라오고 신경 쓰지 마세요.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ETF에 원자력 반도체가 이렇게 간다는 거는, 그리고 시장이 이 정도 안 무너지고 있다는 거는 시장이 강하다는 거고, 저는 심리는 계속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반도체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거의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좀 뉴스를 가지고 와봤고요. 한 가지 그 주도 ETF를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삼성증권 기준인데요. 그냥 제가 보다가 원래 저는 이제 제 관심 종목에 관심 있는 섹터에 그 ETF들 딱 등록을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장 개장하면 그것부터 보거든요. 그럼 그거 ETF를 보면 제가 관심 있는 ETF 중에 어떤 게 지금 반응 오는지가 보이니까 주도 섹터, 제가 원하는 섹터, 그리고 이 섹터가 지금 죽어가는지 살아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능이 아예 있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 국내 주식의 ETF 검색 여기 들어가시면은, 저희 국내 주식의 ETF, ETN 검색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ETF들이 쭉 나오고요. 여기서 국내 ETF 검색 클릭하시면 조건에 맞게 원하는 ETF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주도 섹터를 찾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기초자산을 주식으로 선택하시고 레버리지 뭐 볼 필요 없고 운용사 필요 없고 뭐 국내 해외 뭐 보셔도 되는데, 그래서 등락률 순으로 보시면 한 번에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방산이랑 우주잖아요. 그 다음 방산 소부장, 방산. 그러니까 확실히 얘가 어떤 테마가 지금 이슈가 되는지 알 수 있죠. 증권 계속 말씀드리죠. 증권도 이런 거 안 믿으시는 분 이제 아직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 믿으시죠. 밸류업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은 밸류업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낼 거다라는 쪽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거 알 수 있고, 뭐 글로벌 히타류, 전략 자원 뭐 이런 거 전쟁 관련인 것 같고, 게임주 오늘 올라왔구나, 증권 올라왔구나. 근데 이게 뭐 하루에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게임주? 그러면 게임주 이제 주도주야? 해가지고 그렇게 간다기보다 매일매일 보는 거죠, 이걸.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그래서 주도 섹터는 정말 그 위세를 자기가 뽐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가고 2주일 가고, 근데 어떤 게임이라는 섹터가 되게 시장이 무너지는데도 잘 버티고 추세가 살아있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차트? 차트 보시면 이게 지금 추세를 잡은 걸로 보이세요? 네, 요거는 오늘만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을 보면 뭐 반등 시도를 하는구나, 뭐 추세를 잡는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실 수 있다는 그런 용도로 이거 쓰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주도 섹터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구성 종목을 보면 또 어떤 게 대장인지 이런 것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ETF가 여러모로 ETF를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엄청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기능이 있어서 주도 섹터 같은 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가
원래는 여기서 그 종목 발굴에 가가지고 뭐 고수의 거래상이 실시한 거래상이 여기서 이제 쭉 종목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런 거 보고 저는 원래 이렇게 했었는데 어차피 대장만 보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했었는데 ETF로 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겠다. 다 같이 가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또 그런 섹터 찾는 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유비커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타점이 좀 폼 묻혔죠. 그래가지고 좀 기분 좋은데 일단 차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차트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저점 대비해가지고 6,680원이니까 2배 반, 3배 정도 이제 나오고 있고 지금 보면은 거래량 쭉 없다가 여기서 거래량 빵빵빵 3번 터졌죠. 그래서 저는 흐름이 좋다고 봤고 뭐 한 번 하고 2번 하고 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때 밀린 거 제외하고는 저는 타점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쏘고 나서 2번 쐈잖아요. 물론 이제 윗꼬리 달고 내려온 건 좀 아쉽긴 한데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훨씬 적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지선인 거고 그래서 여기쯤에서 진입했고 다음 오늘 왠지 전고점을 뚫을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더 진입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실리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 전 고점을 뚫을 때 거래량이 실리면 또 좋은 흐름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데이터 장비, 데이터 뭐 전송 이런 쪽 섹터가 다 같이 되게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섹터가 다 같이 강할 때는 쭉 장 마감할 때까지 상승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도 좀 상향하는 추세였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지수가 잘 버티니까 막 크게 손해는 안 보겠다라고 이게 맞고 더 떨어질 것 같진 않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진입을 했습니다. 다 해서 한 600, 700 정도? 사실은 시총 대비해서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많이 산 금액이고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보다 기업이 뭔지 아는 게 주식은 항상 우선이겠죠. 하지만 차트를 맨날 보여드리는 거는 차트가 꽂히잖아요. 이제 또 유튜브고 컨텐츠니까 좀 보고 이렇게 하시라고. 아무튼 이제 보시면 기업 개요 및 주력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유선 통신 장비입니다. 통신 장비가 요새 핫하고요. L2, L3 스위치 그리고 FTTH라는 초고속 광 인터넷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위치 뭐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와 AI 데이터 센터와 저희 스마트 기기가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좀 데이터가 무겁나 봐요. 그래서 가운데 무선 기지국이 있고 그 무선 기지국에 설치되는 어떤 유선 케이블 같은 거를 통신 장비 같은 거를 얘네들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교차로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써왔는데 데이터가 어디로 적시에 어디로 이렇게 가야 되는지를 되게 스마트하게 좀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런 제품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초고속 광 인터넷은 뭐 말 그대로 빠르다는 거고 스위치, HTTH, 5G, 6G 백홀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고속 전송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요. 제가 기준으로는 한 국내 점유율이 한 50% 이상 입니다. 국내 점유율.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어떤 장비 같은 걸 볼 때 그게 실제 실력이 있어? 라고 할 때는 저는 영업이익률이랑 점유율을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해가지고 얼마나 너네가 시장의 파이를 먹었는데 시장의 파이를 많이 먹을수록 유능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독점적이라는 거고 대표적으로 TSMC 같은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는 국내 점유율 50% 이상이고 또 한 가지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괜찮아요. 한 15% 정도였던 걸로 제가 봤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한 10%에서 20% 사이인 것 같습니다. 시총 이 정도 종목이 영업이익률이 그 정도 나온다는 거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비커스의 백홀 스위치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데이터 센터와 무선 기지국 사이를 잇는 유선 혈관이라 그래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게 유비커스의 장비로 이어지는 거고 기지국이 많아지고 중요해질수록 기지국을 데이터 센터와 연결해줘야 되는데 유비커스의 백홀 스위치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적 추이 너무 중요하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11%에서 24%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고 매출은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진 않은데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장비 교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AI가 완전히 생겨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AI 인프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무선 기지국, 소비자 단,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걸 연결하는데 특히 무선 기지국하고 데이터 센터를 유선으로 연결해 주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게 지금까지 장비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AI 데이터 센터 이제 막 짓는데. 그러면 이제 전망으로 봤을 땐 26년, 27년에는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그리고 특히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나와가지고 젠슨왕이 뭐라고 했냐면 얼마 전에 트랜스 시버인가?
또 기억 안 나네. 이게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광통신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모멘텀 받아가지고 올라간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실제로 수주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찍히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 규모가 상당히 작고 나중에 뒤에 좋은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영업이익률, 매출 올라가고 있다. 요거 말씀드리고, 시장 경쟁 구도를 보면 다산 네트워크스랑 HFR이라고 하는데, 얘네들도 같이 좀 시장 파일을 나눠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쟁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같이 봐야 되겠죠. 한번 참고로 가져와 봤고, 차별화 광점은 외산 장비에 대비 우수한 가격 경쟁력, 그리고 신속한 기술 지원, 이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납기를 맞출 수 있다는 거고, 가격 경쟁력 같은 건 진짜 중요한 거죠. 싸게 팔면서도 영업이익률 25% 찍는 좋은 기업이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고 현금 보유량이 8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요게 한 3천억인가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시총이. 3천억짜리에 현금이 800억 있으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아직 대출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대출 더 받으면은 이런 알짜배기 회사에 대출 많이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투자나 이런 데서는 훨씬 과감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혹시 AI의 어떤 캐즘 같은 게 오더라도 장기적으로 버텨나갈 힘이 있는 그런 주식이다. 침체가 오면 당연히 주가 빠지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금 여력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투자 포인트 가지고 왔는데, 피지컬 AI 인프라에 꼭 필요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로봇이랑 데이터 센터랑 많은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대용량 트래픽 처리용 고성능 스위치, 유비쿼스트의 제품이 꼭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고, 정부 정책 모멘텀, 전국 광 케이블 고도화, 저희도 AI 열심히 하죠. 국가 백본망이라고 해서 데이터 고속도로, 데이터가 빠르게 최대한 많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증설하는 거에 항상 선택을 받는다고 하고요. 강력한 주주환원, 이런 거 진짜 요새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똑똑해져서 진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배당 확대하고 자사주 조각하는 거 합쳐가지고 주주 환원율을 40% 이상, 이 정도 3천억짜리 기업이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이 창업자가 엄청 자부심도 있고, 창업자 얘기도 있었었는데 제가 안 갖고 왔는데 까먹었네. 다격할 수는 없어요. 예. 아무튼 뭐 다 좋아요. 예. 저평가 메리트 이런 거 보면은 PER이 8배밖에 안 되고 PBR이 1.1배고, 야, 이런 AI의 초성장 AI 인프라 주식이 지금 3배 오른 상태에서 PER 8배라는 거는 앞으로 상승 여력이, 효성중공업 같은 거는 훨씬 높잖아요. 막 70배, 80배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3배 난다고 해도 PER 24배, PBR 3배인데 그게 뭐 그렇게 비싼가요? AI 인프라 주식이? 그러니까 한 2-3배 정도 갈 수 있다고 보고 투자하고 있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타점이 좋았는데, 오늘 거래해가지고 육아하는데 기저귀 값 많이 번 것 같습니다. 오늘 썸네일에 애기 분유 먹는 것도 올리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줄 때 먹어야 된다. 국장이 여러분들 강세장일 때 이게 시장이 죽기 전에 그런 주도 섹터, 그리고 급등하는 테마 주식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시장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줄 때 먹는 걸 할 수 있다. 저희 아들 분유 딱 줄 때 먹는 것처럼 때 맞춰서 먹거든요. 4시간에 한 번씩 분유를 먹는데, 그 분유 먹고 저는 주식 먹고, 기저귀값 오늘 벌었습니다. 한 달 기저귀값 이상 많이 나왔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성투 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아하느라 또 힘든데 얼른 애기 재우고 신나가지고 주식 얘기 떠들러 또 왔는데, 또 영상 앞에다가 약간 육아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탈률이 또 높아지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육아 얘기를 꼭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주식화 되지 않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같은 게 있고, 어쨌든 저의 지금 최대의 인생의 과제는 육아와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좀 유튜버가 되고 싶어가지고, 사실 뭐 누가 본다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간간히 올리면은 조회수 박살이 나도 한 3분의 1 정도는 끝까지 시청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누군가는 어디서 보고 있구나, 댓글도 남겨주시고 너무 기분도 좋고요. 그래도 이거 또 망채널 됐나 봐 이러다가 또 가끔 하나씩 터지고 이러면은 기분 좋아가지고 또 이제 주식 올리고, 또 매매 기록을 성실하게 올리고 있고, 이제 거의 컨텐츠 바닥 난 것 같은데 제 계좌 이제 다 까졌잖아요. 영상 보면 제가 뭐 갖고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고 투자에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부자 되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